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논문 쓰기 힘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 그러나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이죠.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가려운 부분인데, 요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논문을 쓰는 그 학생분들은. 근데 사실상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제 그 교수님들이 또 이런 설명을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워낙이 아카데믹하지 않은 아카데믹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굳이 표현한다면 뭐 잡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또 무슨 뭐 잡요령 뭐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체면이 있지 뭐 이런 잡기술 같은 거 뭐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나 싶어요. 근데 뭐 체면 때문에 이제 못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런 잡자가 들어가는 요런 것들을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정석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도를 걷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진짜 제 생각입니다. 그 확인이 되지 않은 순수한 제 생각인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아카데믹하고 이런 이제 정도를 좋아하시지만, 교수님들도 사실 그 연구 실적에 많이 압박감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좀 연구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말 못하는 이런 잡기술, 잡요령들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인간이니까 뭐 그런 거죠. 요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이제 본인만 알고 계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학교 교수도 아니고 뭐 무슨 뭐 명예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짓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지고 막 교수님한테 가서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냥 뭐 제가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뭐 그냥 등 긁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론적 배경 적는 거죠. 이론적 배경이 학위 논문에서는 페이지 수도 상당히 많아요. 페이지 수도 많아가지고 또 이론적 배경 뭐 대부분 다 뭐 베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다 있죠. 그리고 또 안 베낄 수도 없는 게 대부분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론적 배경 접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컨설팅을 하거나 특강을 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론적 배경 힘드세요? 정말 힘들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보통 이제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딱 넘기면 제3장 뭐 연구 방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 방접이 아니고 연구 방법.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두 개로 카테고리를 딱 나누는데,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 하시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연구 모형이 나옵니다. 모형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가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도구, 측정 도구. 여기에 이제 뭐 변수의 조작 측정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 체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이라든지, 요건 이제 연구 대상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 이런 것들 설명 하는데,
어쨌든 이제 2장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탁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가 요게 딱 나온다는 거죠. 모형하고 가설이. 이게 뭡니까? 연구 문제 제기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 그러면 자동뽕으로 자, 그 바로 전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돼야 되겠죠. 연구 필요성 제기.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고 하고 페이지 딱 넘기고 문제 제기를 딱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도구를 써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풀겠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라는 설명이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자, 그 설명 바로 앞에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라는 소리입니다. 탁 잘라가지고 철저하게 이 파트는 뭐에 대해서 쓰고 이 파트는 뭐에 대해서 써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 위에 있는 이 파트 예? 이 파트 신경 쓰지 마라. 아, 그렇게 머리 아프면 아니, 신경 자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신경을 다 쓰라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 자, 연구 필요성이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여기다가 적는데 이게 뭐냐면 선행연구조사 내용입니다. 선행연구조사 내용이죠. 여기 들어갈 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기 들어갈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선행연구의 동향이 들어가야 돼요. 최근 동향들이 쭉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특강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강좌들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좀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강의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제가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자,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페이지 딱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되고 그래서 이런 도구 써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런 분석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지 뭐 논문에서는. 이거 빼면 논문 시체인 거죠.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이 도구에서 나오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제 그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 조작적 정의의 확장, 학술적 정의죠. 그 다음에 이 구성 체계에 대한 확장, 학술적인 구성 요인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론, 관련 이론,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학술적인 정의, 뭐 토마스 교수가 무슨 뭐 마이클 교수가 정의한 거, 홍길동 교수가 뭐 연구자가 정의한 거, 마이클 교수가 세운 구성 체계, 무슨 뭐 어떤 교수가 만든 이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더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누가 그랬더라. 이런 인용문들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인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표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표절이 왜 나오냐? 출처를 안 밝혔기 때문에. 출처를 안 밝히면 바로 표절이 되는 거죠. 출처를 제대로 밝히면 괜찮은 거고 그러면 인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처를 너무 잘 밝히는데 너무 많이 밝히면 표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부분에는 요 파트에서는 인용으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제대로 안 밝히면 표절이 되는 것일 뿐이지 출처를 잘 밝히는데 너무 많이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표절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가 또
더럽게도 페이지 수가 많아요. 페이지 수도 진짜 더럽게 많아. 인용 문구도 엄청나게 많아. 여기서 출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표절의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분들이 출처만 제대로 밝힌다면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용한 거지. 근데 인용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잡기술이나 잡요령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분석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도 대부분은 이제 인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짜서 인용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막 대놓고 지금 너무 공개된 곳에서 요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제 막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긴 있는데 너무 잡기술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다가는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특강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제 잠 깨라고 이제 집중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령은 있다. 그러니까 요령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 예? 진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페이지는 더럽게 많은데 되게 귀찮고 이런 부분인데 중요할 것 같은데 표절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막 힘들다 요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요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렇게 아주 공개된 그냥 유튜브 강좌 같은 데서 막 설명하고 싶긴 한데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교수님들한테 욕들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특강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이럴 때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있다. 잡기술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